제가 가르쳤던 3등급 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은 단어별로 해석만 하고 쭉쭉 읽어가요. 대충 넘어가거나 읽긴 했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그냥 쭉쭉 나가기만 해요. 그럼 지문은 다 읽었는데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해석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도 오래 걸리죠. 선지에서도 긴가 민가 고민하게 되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지문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공통점을 파악해가면서 읽어요. 첫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에 공통점을 파악하고 묶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도 다 푸는데 정답도 맞추고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정 1등급이어도 70분이라는 타이트한 시간 안에 지문의 모든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확신을 갖고 답을 고르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독해 말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3페이지 21번에서 24번 문제입니다. 대입하, 주제, 제목, 요지 이 부분이 무너지면 뒤에 줄줄이 남아있는 빈칸, 순서, 삽입 문제는 더 어려울 거란 생각에 멘탈이 아찔해지면서 평소에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인데도 버벅버벅 하다가 틀릴 확률이 훅 올라갑니다. 이 3페이지를 잘 넘겨야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고 1등급의 거대한 장애물인 빈순삽으로 넘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적용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지문 앞부분에서 이 글의 메인 소재를 잡고 이 메인 소재가 어떠하다라는 서술어를 찾아서 이거에 해당하는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24학년도 6월 작년 모평 23번 문제인데 오답률이 무려 61%가 넘었어요. 여러분 같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10명 중에 6명이 틀렸다는 소리죠. 이 부분을 잡아야 여러분은 확정적인 입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앞부분에서 메인 소재가 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작자를 갖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압박이 있다. 이 뮤지엄 내에서의 압박이 있다. 여러분 압박 느끼면 지금 수험에 압박 느끼는 여러분 좋은 상태인가요? 아니죠. 얘 뮤지엄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얘가 부정의 뉘앙스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일으키는 거죠. 뭐를 강조하냐면은 갤러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활동들 얘를 강조한대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거 뮤지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다. 이 뮤지엄이 또 하나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메인 화제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박물관들은 강요를 받는데요. 그들의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증가시키길. 그러면 이 압박을 느낀다. 강요당한다. 둘 다 부정의 뉘앙스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인하더 월측이면 앞에 말을 받는다는 거니까 뮤지엄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거를 계속 가는구나 하면서 쭉쭉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역접이 있으면서 이게 긍정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글의 마지막 부분까지 부정으로 끝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얘 최악이다. 중간 부분에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혼미해졌다 하더라도 워스트를 보는 순간 뮤지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앞부분이 뒤에 부분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다. 근데도 그들은 고통받는 거죠. 그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박물관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서 부정인 건데 이거의 오답률이 61%. 이 중간 부분이 내용이 어려웠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놓치고 정답을 고르지 못했다는 거죠. 오답률을 보면 1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메인 소재인 뮤지엄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압박을 느낀다. 고통받고 있다. 얘만 명확하게 잡았으면 이 전시 공간을 우선시하는 거의 중요성 부정이니까 이 중요한 건 아니지. 베네피트 얘도 긍정이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중간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고를 학생들이 21.4%가 된다는 거죠. 이해 아니죠? 2번도 아니죠. 3번도 필요성이면은 뭐를 했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 긍정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얘도 아니죠. 5번 보면은 공적인 이익에 뮤지엄의 헌신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이 공적인 이익 같은 건 안 나왔죠.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거 정답이 4번이에요. 뮤지엄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리의 결과. 이 관리의 결과가 부정이긴 했지만 부정이다라는 말은 안 나왔죠. 근데 압박을 느껴서 결국은 고통받는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찾는 메인 화제가 어떠하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간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중하위권 이하의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대충 날리고
중간 부분에 단어들이 어려우면서 뭐야 무슨 말이야 하면서 넘어갔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꽂혀서 정답을 고르던지, 아니면 여기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정답을 고르던지. 이 3번에 고른 정답도 18.9%가 됐거든요. 여기 보다 보면 전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3번을 고른 비율, 이 1, 2번 오답을 고른 비율이 2조 됐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 글이 메인 소재가 어떠하다를 잡았으면은 중간에 혼미해졌다 하더라도 이 단서들을 잡고 4번을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제를 연습한다면 안정적인 2등급, 그 이상을 넘어서 1등급을 잡으러 갈 준비가 되는 거죠. 24학년도 9월 모평 23번, 작년 9월 모의고사죠. 그리고 얘도 56.1%예요. 10명 중에 5명이 틀렸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틀렸다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 거죠. 앞부분에서 메인 소재가 뭔지를 찾는 거죠.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의 주요 목적이라는 건 전달하는 거다. 관객에게,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스폰서에게. 얘가 메인 소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관객의 크기가 클수록 좋대요. 이 목적이 뭔데? 관객이 가능하면 크면 좋겠다. 그 다음을 또 봤더니 집단으로서 집계된 관객의 양이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이래요.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음악, 라디오 만들려고 할 때 그 이윤주교하는 결과로서.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나았죠.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결국은 이 관객의 양이 가능하면은 큰 게 좋다. 얘가 역적으로 뒤집히는지 끝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뒤에 부분을 보니까 그 결과로서, 결과면 이 앞부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로 보이겠죠. 똑같죠? 관객의 사이즈를 최대화한다. 그리고 이 관객의 보유하는 게 주요 가치이다. 얘 보유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중간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로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국의 주요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관객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거다. 걔를 잡고 정답을 고르러 가면 되는 거죠. 인터내셔널, 이 국제적인 말 안 나왔으니까 틀렸고, 이 라디오 관객의 음악적인 선호도에 있어서 광고주들의 역할, 우리는 이 관객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이기 때문에 이 광고주가 앞부분에 나왔긴 했지만 얘의 역량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얘를 고른 비율이 17.6%. 어떻게 정답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2번 고른 거죠. 3번 보면은 이 라디오 뮤직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객 사이즈의 증가.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어려움이래요. 우리는 방송국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관객 수가 많아야 된다는데 이 어려움 아니죠. 근데 얘 고른 친구들도 17.3%. 그러면 여러분은 평가원이 우리를 낚으려고 일부는 맞는 선지를 주지만 일부는 틀린 거를 섞어서 우리한테 줘서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때, 어렵다고 느꼈을 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아닌 걸 고르게 하는구나 잡고 선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4번, 라디오 산업에 있어서 청취자의 다양한 욕구 를 만족시키는 필요성. 중간 부분에 스위치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욕구 나오는데 이 플레이리스트가 제한된대. 그러면 이거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건가? 하면서 4번 고른 친구들이 15.5%나 된다는 거죠. 이 여러분 얘기예요. 앞부분 정확하게 안 읽고 중간 부분에 어려워지니까 명확하게 안 잡고 뭐야 하다가 아랫부분에 꽂혀서 아니면 내가 아는 단어로만 조합해서 주관적으로 답을 고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가원은 무조건 객관적이에요. 평가원은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정답을 내죠. 그리고 이 객관적인 근거라는 게 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접근을 시작해야 문제를 맞추는 게 쉬워져요. 이렇게 따지면 정답은 5번인 거죠. 가능한 한 큰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음악, 라디오 산업이 시도하는 결과이다. 요새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딱 긍정이다, 부정이다의 말을 하기보다는 선지를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역량이다, 결과다, 효과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답은 5번인 거죠. 이 상업적인 뮤직, 라디오, 방송, 그리고 가능한 한 관객이 커야 된다. 모든 정답이 5번을 가리키고 있죠. 22학년도 6월 23번 문제죠. 오답률은 52%였어요. 10명 중에 5명이 넘게 틀렸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 소재를 찾고 뒷부분에 그 소재가 어떠하다라는 서술어를 찾아서 정답을 고르는 거죠. 첫 문장을 중요하게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놀이와 이야기에 흡수되는 그 사이에서 마치 그 둘이 같은 활동인 것처럼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여기선 중요한 부분이 있죠. 대절 이하라고 생각이 되진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통념인 거죠.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야기에 통념이 나오면 이 통념은 나중에 역접이 나오면서 뒤집히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글쓴이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이 통념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장된다, 뭐뭐라고 생각되진다, 아니면 어떻게 믿는다,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몇몇은 그런데 다른 몇몇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서 읽어줘야겠죠. 이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가로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놀이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그럼 이 대신에가 역접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활동에 변화하고 발전을 하는 거죠. 스포츠를 보는 거나 플레이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소설 보는 거나 영화 보는 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나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놀이를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잡고 선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적인 안전성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이번에 보면은 이 2번 오답률 이거 고른 친구들이 21.4%였어요. 그럼 이게 그만큼 매력적인 선지였다라는 건데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이 있는 건 거죠. 초반부에 어린 시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뒷부분에서 이 통념이 뒤집혀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못 잡고 2번인 것 같다 하면서 2번을 고른 친구들이 10명에 2명은 된다라는 거죠. 3번에 보면은 이 청소년기는 나왔지만 이 청소년기를 돕거나 하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 정확하게 인스테드 있는 부분이 이 4번에 나와 있죠. 청소년기가 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놀이에 변화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4번이에요. 첫 문장 정확하게 읽어줘야겠죠. 22학년도 9월 모평 23번 얘도 오답률이 50%가 넘었어요. 여러분이 잡아야 할 주제 문제라는 거죠. 첫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야겠죠.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는 건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죠. 미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엔 너무 완벽하다. 이게 튜트가 부정의 뉘앙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잡지 못하고 그냥 미적인 경험이 완벽하구나 라고 넘어가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부분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동의를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대시를 통해서 이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상상력을 부여해주지도 않는데요. 뭐가? 이 기하학적인 형태가 이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뒤집히죠. 여러분은 역적을 잘 살펴봐야 되죠. 이 형태와 현상은 그들은 구속되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그러므로 그들은 숭고한 미적인 경험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위의 거랑 반대되게 그들은 한 사람의 감정적인 것과 정신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앞에 부분의 기하학적인 모형과 이 형태와 현상이 뒤집히면서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의도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갖고 선지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의 오답률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이 2, 3, 4번이 다 10%, 11%.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들을 본인들이 중요하다 싶은 걸 주관적으로 뽑아서 답을 골랐다라는 거죠. 1번을 보면 다른 시대. 근데 우리는 시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1번은 없었겠죠. 1번의 오답률은 2, 3, 4번에 비해서는 낮았어요. 2번 보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에서의 타고난 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형태와 현상에 대한 거가 우리 주어가 동사하다. 이 메인 화제가 어떠하다라는 거를 정답으로 잡아야 하는 건데 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5번인 건 거죠. 구속되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사물로부터의 미적인 즐거움. 여기 보면 그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 제한되지 않는 거에서 우리는 즐거움. 정확하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5번인 건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이어서 이게 답이다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그 의견이 역적, 연결어로 인해서 뒤집히면서 이 뒷부분이 진짜 글쓴이의 의도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을 갖고 선지를 가서 정답을 골라야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죠. 22학년도 수능 24번 문제. 이건 수능인데 오답률이 58%가 넘어요. 거의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고 그의 수능이 어려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이 앞부분에서 발목을 걸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연습하는 거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빈순삽을 가기도 전에 넘어지는 그 마음을 잡고 가볍게 빈순삽으로 넘어가서 1등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앞에서 통영이 나오고 뒤에서 뒤집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시간의 흐름으로 가요. 시간의 흐름. 어떤 시기에 이 부분에서는 어떠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떠하더라 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떠한지가 글쓴이의 의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엔 어떠했는데 이 부분으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잡고 글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줘야겠죠. 첫 문장 잘 읽어줘야겠죠. 구부리고 복구하는 거, 사물을 요구한다. 좀 더 많은 창의성을 뭐보다 원래에 제작하는 것보다. 여기서 나왔죠. 이 산업화 시대 이전의 대장장이. 이 산업화 이전이라는 걸 보는 순간 산업화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을 비교하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줘야 돼요. 이 산업화 시대 이전의 대장장이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물품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수정하고 변형시키는 거죠. 사용자에 따라서. 그게 루틴이었다. 근데 이 커스터머가 그거를 다시 더 갖고 오는 거죠. 그 물건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 고치는 게 이 패브리케이션. 여러분이 패브리케이션이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고치는 거의 연장선이었다. 라는 것 정도는 잡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산업화 시대 이전이었는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인데 이 산업화 시대에는 점차 대량 생산이 되었는데 물건을 만드는 거는 누가 하게 됐대요? 기계가 하게 됐대요. 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산업화 이전에서는 대장장이가 했었는데 이제 만드는 거는 기계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역접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은 이 고장난 거를 고치는 게 연장선상이었다. 근데 이 수리가 지속적으로 더 큰 디자인에 대한 이해,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이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했다. 이 부분을 갖고 답을 고르면 되는 거죠. 만드는 거는 대장장이에서 기계로 바뀌었지만 우리 수리하는 거는 여전히 대장장이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고 정답을 가는 건데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을 갖고 정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뒷부분을 마저 빠르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조는 다 기계가 한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모든 수리는 손에 의해서 한다. 이 손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정답을 가는 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른 오답이 4번이었어요. 이 리페어, 수리하는 거를 계속 말하는 것 같아서 4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수리의 과정이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는 거다. 이 앞부분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부분만 읽거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안 잡고 읽으니까 이거를 본 학생들이 22.8%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 바뀐 포인트나 아니면 뒤에 부분이 어떠하더라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만드는 거는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수리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선지는 4번은 아닌 거죠. 2번 보면은 역사적인 설문조사, 어떻게 수리하는 기술을 진화시켰는지 이 수리하는 기술을 진화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도 첫 줄에 이 크리에이티비티, 이 리페어, 고치는 거 이거 나온 것 같으니까 3번인가? 하면서 3번을 고른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해석은 알지만 글이 무슨 의도를 말하는 것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떻게 고치는 수리공의 팁과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는 아닌 거죠. 5번. 이 산업화 시대가 우리의 broken past. 이 과거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이 물건을 만들고 고치는 얘기였지 이 우리의 부서진 과거 같은 이런 건 아니죠. 이거에 해당하는 건 정확히 1번이에요. 예전에 만든 게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주어가 동사에 됐을 때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게 이거인 거죠. 이 리페어는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리페어, 수선하는 거는 여전히 현대의 대장장이한테 남아져 있다.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정확하게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죠. 23학년도 수능 23번 문제입니다. 첫 문장 중요하게 읽어야겠죠. 중요한 폭로, 디스클로저, 폭로의 중요한 점. 근데 여기 보면은 뭐뭐에 반대되는 이래요. 그럼 뒤에 거에 반대되는 앞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인 화제는 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규제에 반대돼서 폭로의 중요한 이득은 이거의 유연성과 존중이죠. 뭐에 대한 자유시장에 대한 작동에 대한 존중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메인 화제는 이 폭로에 대한 중요한 이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읽어나가면서 구체화하는 거죠. 이 규제적인 명령, 강제, 이거는 이 레귤레이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메인 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가 어떠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부정인 거, 다양성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보는 순간 우리가 찾는 이 폭로가 긍정의 뉘앙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역의 효과를 갖고 온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면 이 바로 앞문장에 대한 얘기 때문에 다양성을 무시하고 역효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빠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 거죠. 바이 컨트래스트가 나오면서 우리가 찾는 앞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정보의 제공, 우리는 이 폭로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정보 제공하는 건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 자유로운 선택.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찾았죠. 정보 공개. 폭로의 이점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 이 부분을 갖고 정답을 고르러 가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고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닌 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뒷부분을 마저 읽으면서 내가 고른 선지가 맞는지를 빠르게 체크해주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마지막을 봤더니 우리의 메인 소재죠. 폭로라는 건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증진시키고 자율성, 개개인의 의사소통의 자율성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폭로의 선택의 자유,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 얘를 잡고 답을 고르러 가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답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정보 공개, 개개인의 의사의 자유로움. 그러면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정보의 단계들. 근데 이거 그냥 선택을 자유롭게 하달지 이 단계들에 대한 건 얘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니겠죠. 자유로운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정보 공개의 이익들. 2번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랫부분을 빠르게 읽어주겠죠. 여러분이 많이 고른 정답 중에 하나가 5번이었어요.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된 마켓의 역량. 우리의 메인 소재는 폭로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이 다양화된 마켓, 얘가 화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이 아닌데 이 오답률이 17.5%나 나왔다는 소리죠. 3번 보면 자유시장에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회사의 전략 같은 건 안 나왔죠. 4번 현재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식별하는 필요성, 이런 건 안 나왔죠. 정답은 2번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시간은 단축시키면서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선지를 가니까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앞부분을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빈순삽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은 낮아져요. 가장 중요한 수능날을 위해서 매일 꾸준한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독해의 시작인 3페이지 문제를 지금 당장 시작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수험생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